여러분들은 명탐정 코난 1화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원작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기억이 날 것이고, 게다가 원작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극장판 시작할 때 1화의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도일이와 미란이가 데이트하러 트로피컬랜드 갔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가 검은 조직을 만난 뒤 도일이는 코난이 되어버렸다 라는 게 1, 2화의 내용이죠. 근데 이 1, 2화의 내용을 1시간 반짜리 극장판으로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오늘 알아볼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 1 작아진 명탐정이라는 극장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극장판과 원작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고, 이 극장판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원래라면 이 극장판의 내용부터 설명하고 들어가야겠지만, 그냥 1, 2화 내용이 이 극장판 내용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이고, 앞서도 굉장히 간략하게 내용들을 설명했으니 극장판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극장판은 일본에서는 2016년 말, 한국에서는 2017년 초에 개봉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진홍우 영화가 개봉했고, 2016년에는 수능의 악몽이 개봉했으니 그 둘 사이에 나온 극장판이라 봐야겠네요. 두 번째, 앞서 말했다시피 이 극장판은 원작 1, 2화의 프리퀄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극장판이 수족관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수족관 사건에서 도일이와 미란이가 트로피컬랜드에 가자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부터 시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족관 사건으로 오프닝을 한 뒤 노래가 나오면서 1화 이전에 나왔었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뉴욕 사건, 하늘 나는 밀실, 하인성과의 스키장 대결 등등이 그냥 짤로만 살짝 등장을 합니다. 만약 원작 에피소드들을 다 봤던 분들이라면 좀 반갑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극장판의 시작은 장미의 어른 모습인 안시오, 코드네임 쉐리 모습이 나오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오는 쥐들을 관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모든 쥐가 죽어있고 단 한 마리의 쥐만 살아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마 이 쥐들은 아포톡신 486구를 먹인 쥐들로 추측되고, 그 중에 단 한 마리의 쥐가 살아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현상을 봤었다면 쉐리나 남도일이 작아졌다 라는 사실을 빠르게 추측할 수 있을 테니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 검은 조직이 시작부터 등장을 합니다. 원작 1화에서는 조직의 인물들이 제트코스터를 타러 오기 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얘네가 이전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어떤 한 인물이 워커를 만나러 오는데, 워커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진이 생성됩니다. 제가 웃기게 말하려고 생성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리얼 아예 없었는데 갑자기 생성이 돼요. 진심 처음 봤을 때 진이 순간이동하는 초능력이 있나 했습니다. 아무튼 이 인물과 진은 대화를 하던 중 진이 이 인물에게 끝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쫄은 남자는 바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남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눈빛을 보이게 되고, 결국 시동을 거는 순간 차가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심한 남자는 이제 벨트를 매려고 하는데, 벨트를 매려고 하는 순간 다시 불안한 눈빛을 보이게 되고, 이제 진짜로 차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에이 뭐야, 그냥 출발하면 되게 기어 넣는 순간 바로 폭발합니다. 두 번의 회의크 끝에 드디어 뒤졌네요. 그리고 아마 코너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1화에서 얘네가 왜 하필 놀이공원에서 거래를 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극장판에서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장소를 정한 건 사실 진과 워커가 아니라 얘네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대머리 아저씨였습니다. 이 아저씨는 놀이공원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 살벌한 놈들이 뭐 이상한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진과 워커는 이 사실을 추론하고 혹시나 모르는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열어두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대머리 아저씨가 혹시나 지원군을 데리고 오진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었죠. 이렇게 추론했던 이유가 조직의 법원이라는 조직원이 이 대머리 아저씨가 다른 누군가와 손을 잡았다 라는 촛불을 들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작 1화에서는 법원이라는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는 걸 보니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진과 워커가 법원의 첩보 내용을 고지 곧대로 믿는 거 보니 법원이 나름 조직에서 신뢰받고 있는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탐정단 친구들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탐정단은 그냥 코난 없이 3명이서만 노는 친구들이었고, 가끔씩 3명이서 축구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도희와 미란이가 휴대폰을 사러 같이 외출한 날에도 얘네는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켄타가 공을 잘못 차서 지나가는 도일이에게 공이 가게 되죠. 그리고 도일이는 자연스럽게 공을 받아서 개인기를 선보이며 8살짜리 앞에서 잘난 척을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본 탐정단 친구들은 감탄을 하면서 저렇게 축구 잘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독백을 하죠. 아마 이때부터 얘네는 남도일을 어려지게 만들어서 진의 패거리에 영입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이 탐정단 친구들이 코난이 어려지고 학교에 간 다음 첫 등장을 하지만, 애니에서는 얘네가 제트코스터에 몰래 탑승을 하려고 하면서 도일이와 처음으로 마주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탐정단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온 장면은 아예 싸그리 빼버렸더라고요. 아마 불필요한 장면이라 아예 빼버린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미란이의 가라데 대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수족관 사건 당시 미란이는 도일이에게 자신이 만약 가라데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네가 트로피컬랜드에서 나오는 비용을 전부 다 사라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충 트로피컬랜드를 에버랜드로 지원하고,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대충 할인받아서 33,000원을 치고 거기서 음식까지 사 먹는다면 못해도 2만원 나온다 생각하면 55,000원짜리 계약을 한샘 쳐야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대회 우승 축하를 부잣집 자제 양반이 55,000원으로 퉁치는 거면 좀 싸게 먹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긴 한데, 미란이는 솔직히 또래에서 대항할 만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확정으로 55,000원을 먹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도일이 입장에서는 쌉손해라고 볼 수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원래라면 미란이가 대회 나가서 사람들
사람들 배에 구멍 뚫어버리고 그냥 손쉽게 우승하는 그림이 나왔어야 했지만, 이렇게 되면 극장판을 보는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지게 되니 라이벌 비슷한 사람을 한 명 등장시키게 됩니다. 라이벌의 이름은 와다히나 라는 사람으로 극장판 초반에 소매치기 범을 간단하게 제압하면서 등장을 하죠. 디게 눈매가 FBI에 있는 어떤 인물이랑 닮아가지고 이 친구도 설마 만물 이상윤 친척설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후로 등장을 안 하는 거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나중에 가라데 대회 결승에서 미라니에 붙게 되고, 잠시 동안이지만 미라니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미라니가 압도를 당하자 보라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미라니를 격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응원하는 모습을 같은 경기장에 있던 오경호가 보게 됐고, 이때부터 보라에게 반하게 된 거였죠. 아무튼 설마 미라니가 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었을 때, 도일이가 미라니에게 다가가서는 네 대회보다는 내가 지금 사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건 해결하러 가볼게 라고 말하면서 미라니를 자극해줍니다. 미라니는 지썸녀가 지금 대회에서 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또 사건이나 찾으러 다니는 사건에 미친 새끼 때문에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성하는 순간 방출된 살기가 엄청났었는지 심판을 비롯해 와다이나도 좀 당황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각성 덕분에 미라니는 대회를 우승하게 됐고, 도일이와 트로피컬랜드에 갈 수 있게 된 거였죠. 7번째, 원작 애니 1화를 보면 박사님이 뭔 이상한 실험을 하다가 벽을 부수고 그걸 도일이가 한심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원작에서는 뭔 실험을 하다 그랬는지 말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이번 극장판에서는 뭔 실험을 했는지도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뭐 개인 휴대용 로켓을 만들다가 이래 됐다고 합니다. 아니 킥력 증강 슈즈라든가 나비냉 타형 음성 변조기 같이 신박한 거 만드시는 분이 왜 저런 걸 만드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사람들 다 로켓 타고 출퇴근할 거 생각하니까 신박할 것 같긴 하네요. 8번째, 원작 1화에서 가장 먼저 도일이에게 범인으로 지목당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원래 원작에서는 그냥 범인 지목만 당하고 도일이한테 한 대 맞고 퇴장하는 전형적인 일회용 캐릭터였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이름과 서사가 부여됩니다. 극장판에서 도일이는 원래 미라니와 함께 핸드폰을 사러 가던 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보라와 마주치게 됐고, 보라가 미라니한테 자기 집에 같이 가져가는 바람에 도일이까지 보라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보라의 집에 가보니 보라의 부모님과 함께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계셨고, 뭔가 사건을 해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라가 그런 거라면 도일이한테 맡겨보는 게 어떠냐 라는 말을 했고, 할아버지는 뭔 고등학생한테 의뢰를 하냐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휠체어가 오작동을 해서 큰일 날 뻔한 상황이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도일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알같이 정지로가 블랙스타 전시회를 할 거라는 식으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블랙스타는 원작에서 키드가 처음으로 노렸던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블랙스타를 전시하려고 했을 때 정지로는 언급조차 없었고, 보라의 아버지와 보라의 어머니가 주인공이었었지만 여기서는 정지로가 언급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휠체어 할아버지가 원작이 아닌 부분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됐고, 이후 미라니의 가라데 대회가 끝나고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원작에서도 나왔던 사건으로, 원작에서는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던 사건의 개요라든가 알리바이 같은 것이 극장판에서는 더욱더 상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원작과 다른 점이 많았던 사건인데,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도일이가 도망가는 범인을 지구온을 발로 차가지고 맞춰버리고는 꼬리라고 하는 장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전히 사람 패는 거 좋아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었네요. 9번째, 미즈나 시레나도 깨알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일이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뉴스나 신문에서 도일이에 대해서 대사 특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뉴스에서 도일이에 대한 뉴스를 다뤄주는 아나운서가 미즈나 시레나입니다. 뭔가 맨날 모자 쓰고 첩보 활동을 하고 있던 친구가 저렇게 정갈하게 입고 뉴스 진행하고 있으니 되게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번째, 도일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원작 1화에서는 아예 도일이의 부모님은 언급조차 없었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변장을 한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변장했던 모습은 원작 에피소드 에도가와 코난 유해 사건에서 변장했던 모습 그대로인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극장판에서 도일이의 어머니인 이하연은 아쉽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변장해서 도일이를 놀래켜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원작 에피소드에서 저렇게 변장하고 코난이 얼마나 소름돋고 심장 쫄려있는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하연도 장난 아닌 변태 같네요. 아무튼 이분들이 원래는 도일이를 만나고 가려고 했지만, 남건은 애초에 일본에 왔던 게 도일이를 만나러 온 게 아닌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인 것도 있고, 지금 도일이와 미라니가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니 여기서 우리가 끼어드는 건 방해일 거라고 말하면서 그냥 안 만나고 가겠다고 한 거였죠. 남건은 참 아들을 존중해주는 아빠인 것 같은데, 이하연은 이런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도일이를 지금 방해해서 잔뜩 미움받고 싶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고, 어찌 보면 남돌같이 되게 변태같고 그러네요. 11번째, 그동안 극장판에서만 나왔던 도일이와 미라니의 트로피컬랜드 데이트씬이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미라니와 도일이가 그냥 싸돌아다니다가 제트코스터를 타는 것까지만 나왔었는데, 그동안 극장판에서 도일이가 미라니의 볼에 콜라를 갖다 대는 장면이라던가, 도일이가 미라니를 데리고 와서 트로피컬랜드의 분수를 보여주는 장면 등등이 극장판에서 나왔었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장면들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도일이가 제트코스터 타기 위해 줄 서 있는 여자의 직업을 악수 한 번으로 알아내는데, 여기서는 사실 오기 전에 바람 때문에 이 여자분의 치마가 날리는 걸 봤고 다리 쪽에 멍이 있는 걸 봤다면서, 그거 덕분에 이 여자분이 체조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 이 새끼 모르는 여자의 치마 속도 보고 예고 없이 여자의 손도 잡아버린 놈이었습니다. 도리가 잘생겨서 아무 일도 없었지, 저 같은 사람이 막 저지를 했으면 이미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을 것 같네요. 12번째, 진가워커의 제트코스터 타는 장면이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둘이 제트코스터 탈 때 겁나 추하게 비켜, 우리가 먼저 탈 거야 이러면서 새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근엄하게 그냥 타버립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그냥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제트코스터 타다가 갑자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여기서는 워커가 제트코스터에서 망원경으로 거래할 인간이 혼자 왔는지 살펴보고 혼자 왔음을 확인하고는 진에게 말해주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진은 혼자 왔음을 확인하고 나서는 놀이공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키안티와 코른 듀오에게 철수하라고 명령까지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키안티는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코른이 관람차를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키안티가 왜 타고 싶냐? 라고 하니까 코른의 얼굴이 붉어져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원래 귀여워야 되는데 코른이 저딴 식으로 얼굴이 붉어지니까 묘하게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13번째, 범인을 더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1화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제트코스터 사건은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원한이 있어서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범인인 걸 도리가 알아냈던 몇 가지 증거가 바로 범인이 원래 차고 있던 목걸이가 사라졌던 것과 범인의 옆으로 난 눈물 자국 덕분이었죠. 그리고 이 극장판에서는 범인의 옆으로 난 눈물 자국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일부러 다른 여자의 목걸이를 클로즈업 해주면서 목걸이가 사라진 여자를 더 강조해줍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진도 발견했는지 슬며시 미소를 짓죠. 아마 도일이가 사건을 풀었던 것과 비슷한 속도로 진 역시 사건을 풀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14번째, 반장님은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반장님이 잘못된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나서 범인의 신분 확인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르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신상을 알아야겠다고 말하며 진에게 다가가서는 신분 좀 확인하게 해달란 말합니다. 진은 반장님이 다가오자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일이가 반장님을 먼저 세우며 진범을 가르쳐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진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다가 다시 빼는데 뭘 하려고 했던 건지는 극장판 끝날 때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총이라거나 반장님을 해칠 수 있는 무언가 했던 것 같은데 도일이가 반장님 목숨 한번 살린 것 같네요. 15번째, 여기서 죽은 남자는 다시 봐도 미친놈 같습니다. 혹시나 까먹었을 분들을 위해 1화에서 목이 잘려나간 남자의 뒤진 이유를 말해드리자면, 우선 원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대학 가서 더 맘에 든 여자를 만나가지고 환승이별을 합니다. 보통 환승이별을 하면 전 여친이랑 거의 원수가 돼서 아예 모르는 척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 피해자 친구는 오픈마인드였는지 여전히 전 여친이랑 친구 사이로 지내고 전 여친과 현 여친을 동시에 데리고 놀이공원까지 옵니다. 그리고 전 여친 앞에서 현 여친이랑 스킨십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죠. 솔직히 전 여친이 참다 머가리 자른 건 어찌 보면 정당방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16번째, 워커와 빡빡이가 거래하며 여러 정보를 흘립니다. 앞서 극장판 초반에 진과 워커가 권총 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워커가 이 빡빡이와 거래하며 권총 밀수에 대한 걸 눈 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빡빡이 회사가 있던 자리에 검은조직 소속의 연구실을 지을 거란 식으로 얘기도 하죠. 이 모든 걸 듣고 있는 도일이는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있었는데 진한테 습격을 당합니다. 원작에서는 진이 강목 같은 걸로 도일이 뒤통수를 치는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극장판에서는 3단봉 같은 걸로 도일이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이 아포톡신 4869를 도일이에게 먹이게 되죠. 그 다음 도일이가 잘 가라 명탐정이라고 말하고 떠나는데 이 대사를 칠 때의 진이 되게 멋있습니다. 정말 최근 개멍청해진 검은조직을 생각하면 이때의 진이 리얼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17번째, 현대화시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도일이가 어려지고 나서 파출소에 끌려간 뒤 거울을 보고 충격 먹었을 때 경찰들은 어려진 도일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일이는 그것만 안 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튀어버리는데 원작에서는 그냥 튀다가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극장판에서는 튀다가 도일이의 핸드폰으로 미란이에게 전화가 오게 되고 그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받아도 지금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 라고 생각해서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원작 명탐정 코난이 처음 나왔을 때가 90년대라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이 극장판이 나온 건 2017년이고 스마트폰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쓸 정도로 보급된 상태이니까 원작에는 없던 이런 장면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화라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워진 장면 중 하나를 말해드리자면, 원래는 도일이가 어려진 상태로 박사님을 만난 뒤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바로 서재 장면으로 넘어가서 박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박사님도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장면과 함께 도일이가 자신한테 맞을 만한 옷을 찾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란이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박사님이 도일이를 미란이 집에 맡길 때도 원래는 미란이 코앞에서 박사님이 코난에게 왜 미란이 집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박사님이 미란이한테 도일이를 맡기려고 하자 도일이가 왜 지랄이냐 라고 하면 난리를 치려고 하고 박사님은 이 금쪽이 같은 놈을 데리고 나와서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이렇게 바뀐 장면들은 조금 더 장면과 장면 사이 연결을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수정해준 것 같네요. 18번째, 이 극장판의 엔딩은 도일이가 코난이 미란이의 집으로 갔다가 유명한 이 납치 사건 하나를 의뢰받았다고 말하며 택시를 탈 때 그 택시를 같이 타고 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월광 사건이라든가 외교원 살인 사건, 명가 연속 변사 사건 등등 여러 사건들을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특히나 미야노 아키미가 죽었던 사건을 더 임팩트 있게 보여줍니다. 그럴만도 한 게 원래 애니에서는 이 미야노 아키미가 죽었던 사건이 검은 조직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지우기 위해서 애니 오리지널로 다시 만화를 만들어야 했었죠. 그래서 극장판에서는 이 오류를 없애고 진짜 원작 그대로의 사건을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극장판 후반부에 베르무트가 피스코를 도우러 가기 전 미국에 있었던 장면도 나옵니다. 이때 이미 베르무트는 남도일에게 흥미가 있어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스코도 도와야 하니 겸사겸사 일본으로 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베르무트를 쫓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FBI의 조디와 이상윤이었습니다. 이렇게 쫓고 쫓기는 관계가 일본까지 이어져서 만월일밤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 같더라고요. 19번째, 쉐리는 이미 남도일이 코난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극장판 제일
제일 첫 장면에서 아파톡신 4869를 먹은 쥐가 죽지 않고 유아화되는 걸 쉐리가 목격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배경 지식이 있던 상태로 쉐리는 아파톡신 4869를 먹었던 남도일의 생사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도일이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도일이 집에 와서 조직원들과 함께 집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도일이의 어린 시절 옷만 사라져 있는 걸 확인했고 도일이 책상 위에 도일이와 미란이가 함께 찍혀있는 사진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쉐리는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도일이와 미란이를 길거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신의 언니가 죽기 전에 에도가와 코난이란 꼬마가 어른스럽고 뭔가 똑똑했던 것 같다고 말했던 걸 기억해냅니다. 이 단서들을 종합해보니 남도일은 아포톡신 4869를 먹고 어려져서 지금의 에도가와 코난이 됐다 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었죠. 원래라면 이렇게 됐을 때 조직의 상부에 남도일이 죽지 않았다 라고 보고를 해야 했지만 애초에 조직에게 반감이 있던 쉐리는 남도일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도일이의 정체를 알고 있던 덕분에 쉐리가 약을 먹고 어려진 뒤 바로 도일이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극장판만의 다른 점이 있는데 원작에서는 쉐리가 여러 번 도일이의 집을 찾아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도일이의 어린 시절 옷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는 도일이가 유아화된 걸 추리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극장판에서는 도일이의 엄마가 도일이가 어릴 때 입던 옷이라고 적힌 상자가 비어있는 걸 보고 쉐리가 도일이의 유아화에 대한 걸 눈치챈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뭐가 됐든 도일이 집에 찾아와서 유아화된 걸 눈치챈 건 다를 바가 없으니 딱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가지 정도가 코난 에피소드 1 자가진 명탐정에 대한 TMI인 것 같네요. 되게 적다 보니까 극장판과 원작의 차이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작을 수도 없이 보고 나서 이 극장판을 보니 더 재밌게 봤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극장판을 안 본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